오늘도 주식시장을 심도 깊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죠.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 지금 상반기 내내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급락장이 이어져 왔긴 했지만 그래도 연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시장에 부각을 받았었던 이 로봇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합니다. 연말 연초에 좀 올라갔었던 로보스타,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은 좀 되돌림을 좀 보여주는 종목도 있지만 일부 종목은 추세가 또 형성되고 있고요. 박스권을 잘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작점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다라는 소식이 작년에 12월에 나왔었던 것 때문이었는데요. 자, 과연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이 이제 펼쳐졌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실제로 로봇에 대한 분석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계속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양승은 연구원처럼 자료가 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0페이지의 그 리포트를 한번 지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로봇 산업이 왜 지금 주목을 받을까요? 네, 일단은 로봇 산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주요 배경에는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좀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과거와 다르게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이제 쓸만한 수준까지 좀 올라왔고 또 로봇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로봇을 좀 도입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제 로봇 서비스화를 위한 이제 제반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가격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대당 보통 이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좀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도입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로봇의 렌탈이라든지 로봇의 할부 그리고 로봇의 리스와 같은 여러 가지 구매 방법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로봇을 사용을 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한 보험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점차 이 로봇을 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좋은 환경들이 좀 갖춰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로봇을 좀 더 주목하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산업이 일단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담 속에서 더 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로봇 쪽에 관련한 보험이라든지 렌탈, 리스, 할부 같은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도입을 빠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국가별 로봇 정책들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지원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셔널 로보틱스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는 이제 NRI라고도 하는 이제 정책을 통해서 로봇 관련 이제 기술 개발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로봇 신전략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로봇 산업의 혁신을 좀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로봇의 보급은 물론 로봇 관련 기술과 그리고 부품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부도 이제 지원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좀 민간이 주도해서 로봇 산업을 키워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전반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자동화 발전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북미에서 작업용 로봇 주문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다는 그 내용을 아마 신문 좀 열심히 보신 분들은 큰 기사통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NRI라는 정책이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로봇 신전략, 우리나라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의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로봇의 기술에 대해서는 좀 의견도 다양하고 분분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발전했다. 앞서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쓸만한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로봇 기술 하면은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기술과
그리고 로봇이 이제 지능형 로봇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5G 통신 기술 이런 기술들로 좀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구동 기술, 로봇이 움직이는 기술에 관해서는 로봇이 팔과 다리를 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사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로봇들, 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좀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 이제 로봇이 지능형 로봇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련 기술들, 인공지능과 5G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발전은 했지만 아직까지 좀 갈 길은 멀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생활에서 좀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봇이 물건을 보고 파악하고 이것이 사람이구나, 이게 물건이구나 이런 사물들을 좀 인지하는 기술은 좀 많이 발전했고요. 또 그리고 로봇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의 경로를 만드는 데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일부 이제 환경에서 좀 활용이 되면서 좀 이제 충분히 실생활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로봇 기술 지금 큰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구동 네.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현대차가 지분을 인수한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그 로봇의 구동 기술에 있어서 네. 전 세계 최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공학계에서는 이제 최고 수준을 좀 기술력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비상장. 네, 비상장이고, 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을 봐도 구동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정책들, 이런 기술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 로봇 기술이 발전 중이다,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로봇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대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로봇 산업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 주목할 점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네. 좀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산업용 로봇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해서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많이 보급이 되어 왔고 또 이제 사람들의 생산성을 많이 높여줬던 되게 굉장히 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러나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좋은 부분들 많지만 좀 단점도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한계점이 명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성입니다. 로봇이 좀 크고 무겁고 또 고속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사람이 끼거나 이제 치여서 좀 다치는 그런 사건 사고들도 좀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제 규정상 1.8m 이상의 안전 펜스를 이제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펜스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 내에서도 좀 한 곳에 고정된 장소에서밖에 이제 운용이 좀 어려웠다라는 한계점도 존재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은 이러한 것들 좀 한계점을 극복한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동 로봇은 이제 외형 자체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제 안쪽에 뭐 센서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를 한 로봇이고요. 안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펜스 없이도 사람과 근거리에서 좀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한 로봇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가격도 기존 로봇 대비 좀 저렴해졌고 또 이제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로봇 조작도 상당히 좀 굉장히 간단해졌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저희 제조 산업의 트렌드가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좀 옮겨져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하고 공장 라인도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딱 적합한 로봇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이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전통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에서 많이 쓰여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동 로봇은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에서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그 외에 식품이라든지 제약 그리고 의료 이러한 좀 비전기전자, 비자동차 산업에서도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 또는 치킨을 튀겨주는 치킨 로봇 이러한 서비스 현장에서도 좀 활용이 이제 시도가 되면서 제조 산업과 그리고 서비스 산업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급 확장성이 뛰어난 로봇으로 좀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일상 생활에서 아마 그 로봇이 튀겨준 네. 치킨을 드셔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그 치킨 로봇이라든지 커피 로봇 같은 것들은
특히 치킨 로봇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 안에서 자동화되어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협동 로봇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활용되는 로봇이 바로 협동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용 로봇 가운데 하나지만 이게 산업 현장에서만, 공장에서만 쓰이는 네. 건 아닙니다. 이 협동 로봇이 기존의 산업용 로봇보다는 좀 더 경량화돼 있다고 네,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더- 센서를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남다른 기술인가요? 사실 뭐 남다른 기술은 아니지만 예. 거기에 이제 로봇에 좀 센서라는 기술을 좀 이제 접목한 이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해야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근처에 가면은 로봇이 알아서 동작을 멈추거나 예. 이러한 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가운데서 지금 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협동 로봇이네요. 국내 대기업들도 로봇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 이슈 가운데서 주목할 게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이제 지난해 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승격을 시켰고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로봇 개발자들을 좀 대거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고 이외에 뭐 네이버라든지 KT 아니면 이제 LG전자 이러한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좀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방향성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좀 그런 동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한 대규모 인수합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예단하기 얘기- 어렵다고 보시네요. 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예. 부품이라든지 어떤 기업을 사겠다 이런 풍문으로는 들리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좀 예단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료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뭐 이제 현대차가 저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배경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는 없지만 올해 초에 열렸던 CES에서 공개되었던 그런 개념들을 보면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이제 CES 2022년 현대자동차가 공개를 했던 개념 중에서 메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 공간과 이제 현실 그리고 거기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모빌리티라는 이제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상 공간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로봇을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대차의 그리는 큰 그림인 이제 메타 모빌리티라는 그림 속에서 로봇은 이제 꼭 중요한 존재가 되어 가고 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좀 계속해서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타 모빌리티 얘기가 나와도 이걸 봐도 무슨 네.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네. 가상 공간에서 활동하는 로봇은 또 어떻게 우리한테 편의성을 제공할까 네, 잘 네. 와닿진 않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해도 저희가 이제 느끼기엔 가상 공간이지만 그것도 이제 현대차에서 저번에 그렸던 개념을 보면은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과 같은 이제 우주 공간도 예시로 들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단순히 가상 공간에서 뭘 하겠다라고 해도 실제 저희가 원하는 공간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로봇을 좀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언젠가부터 이 CES에서 엄청난 네. 예, 혁신적인 그 광경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좀 무슨 모습을 보여줄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까 비상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장 가능성은 없을까요? 상장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이제 현대차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주였던 소프트뱅크가 매각을 하면서 체결했던 이제 주주 합의서의 내용을 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좀 몇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고 일정 기간 내에 좀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저희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충분히 상장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네이버와 KT 등 우리 국내 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일단 공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삼성전자가 관련 기업을 인수할지 여부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한 투자를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이어갈지 방향성을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방향성도 저도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기타 대기업에서도 계속해서 좀 개발자들을 좀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로봇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비스 로봇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대세가 되면서 네. 서비스 로봇이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좀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지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국내에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서비스 로봇들이 여럿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바라던 요구 기능 대비 좀 이제 기술력이 좀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격이 조금 비쌌다. 이런 점들이 좀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로봇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좀 극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이 제공하는 효용 가치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로봇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수술 로봇, 그리고 가사, 물류, 뭐 조리 좀 다양하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는 물류 분야,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서비스 로봇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 특히 물류 산업과 그리고 외식 산업에서 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수요도 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로봇 활용도 좀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물류 로봇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물류 창고 내에 여러 가지 작업들, 운반부터 해서 분류, 포장, 상하차, 그리고 이제 최근엔 배송까지 좀 여러 곳에서 활용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운반 쪽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든지 음식 배달 이쪽 배송 쪽에서도 좀 로봇이 이제 활용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관련 법령으로 인해서 좀 로봇 주행이 막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본격적인 상용화는 조금 어렵지만 2023년에 이제 관련 규제들이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023년 이후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외에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관련 규제들이 다 풀린 상황으로 실제로 이제 로봇을 활용한 배송들이 저희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물류 로봇의 실생활 적용은 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외식 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서빙 로봇하고 이제 조리 로봇 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최근에 좀 음식점에도 많이 도입이 되면서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한데요. 정말 많아졌어요. 지난해 네. 기준으로 한 3,000대 정도 좀 도입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는 2023년까지 한 10,000대 정도까지는 그 규모가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까지요. 2023년 내년까지 좀 10,000대까지는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네. 보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 생활에서 저희 이제 음식점에서 더욱더 좀 더 자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 음식점에 들어와 있는 80%에서 90% 정도는 중국산 로봇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LG전자의 클로이봇이 이제 국내 기업으로서는 좀 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리 로봇 쪽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리 로봇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치킨을 튀겨주는 치킨 로봇, 그리고 뭐 햄버거의 패티를 뒤집어주는 로봇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조리 현장에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치킨 튀기는 로봇에 좀 아무래도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치킨 튀기는 작업이 단순하긴 하지만 이제 고온에 기름 앞에서 몇 분 동안 계속해서 서 있고 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동화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네. 보고 있고 네. 올해 이제 저희 교촌 치킨에서 이제 로봇팔을 활용해서 치킨을 튀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달에는 멕시카나 치킨에서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GS25 일부 편의점에서는 그 저희 치킨 로봇이 또 도입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치킨 로봇 같은 경우는 좀 프랜차이즈 사업 기반해서 앞으로 좀 빠르게 보급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 부엌에서 많이 다치는 편이어서 요리를 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 뭐 조금 뭐 잘못 튀기면 항상 화상을 입거든요. 네. 작은 화상이더라도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런 뭐 편의성뿐만 아니라 효율성까지 해서 이렇게 시중에 예, 특히 외식 산업에서 도입될 이 로봇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앞에서 물류 쪽에 도입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화물연대 총파업을 또 얘기하지 않을 네, 수 없을 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14일 동안 좀 이루어졌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일단 화물연대 소속의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또 다시 파업을 네, 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15년째 운임이 그대로다 보니까 네. 최근에 뭐 유가도 오르고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인상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네. 예, 이러한 것들이 차츰 이제 로봇 쪽으로 좀 더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그렇게도 보고 있고 아니면 예. 이제 저희 기존의 이제 노동자분들을 조금 더 도와주는 형태로 좀 나아가지 음.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송 쪽에 있어서 또 활용될 수 있는 로봇, 또 드론도 역시 배송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또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탑픽 얘기하기 전에 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최근에 그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네. 버즈 라이트이어, 예, 이거 봤거든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우주 특공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특공대원을 돕는 반려 로봇이 네, 네, 네. 예, 그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네. 데이터를 다 모아서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로봇이 지금 이제 시작점이지만 앞으로 활용 범위가 정말 무궁무진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네. 연구원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려 로봇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널리 쓰일 수 있을 거다라고도 보고 있고 예. 결국 이제 로봇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과 상호 교감을 하는 그런 분야까지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 로봇은 그 한 가지 예시라고도 보고 있고 예전부터 좀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반려 로봇은 뭐 일본에서 이제 아이보라고 하는 이제 개형 로봇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실 뭐 이 개형 로봇 사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기술이 크게 좀 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이제 로봇이 하는 동작하는 기능들은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진짜 애정을 좀 쏟고 좀 많은 애정을 쏟다 보니까 개 로봇이 좀 수명을 다했을 때 장례식까지 좀 하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들도 나타났었는데 네. 사실 뭐 그게 기이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고 결국 사람이 로봇과 이제 상호 교감을 하고 있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서 골든 비우님께서 국산 로봇화 가자라고 네. 글 남겨주셨는데 네. 아까 서빙 로봇도 중국 로봇이 많다고 해주셔서 네. 우리 로봇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뭐 일단 기술력 관점에서는 저희 나와 있는 통계에 따르면은 국내 기업들이 일본이나 이런 독일 선진 기업들에 대비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좀 기술력이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들은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저희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강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기술 개발들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점차 격차들이 좀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중요할까요? 네,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이제 중국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 쪽 기업들이 이제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로봇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로봇 가격도 좀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 주식시장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탑픽 종목을 오늘 연구원님께서 꼽아주실 텐데 어떤 네. 종목일까요? 일단 탑픽으로는 이제 저희 대표적인 협동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국내 대표 협동 로봇 기업입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을 좀 제일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물론 협동 로봇도 잘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통은 이제 기술력이 좀 상당히 뛰어난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 이유는 과거에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국의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개발했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휴보는 이제 과거에 세계 최대 로봇 대회인 달파 챌린지라고 하는 데서 1등을 차지하기도 해서 세계적으로도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술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좋으면 무엇이 좋은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로봇의 핵심 부품들을 좀 상당 부분 자체 개발을 통해서 내재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로봇의 구동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제어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 개발을 통해서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재화를 해서 이제 원가율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대표 기업으로 이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뭐 거의 한 절반 수준까지 좀 저렴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서 일단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 배경에는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로봇 부품의 자체 개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3년에 좀 해외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인데 해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로봇들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을 연내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표 로봇인 개 로봇이라고도 불리는 스팟 이 사족 보행 로봇과 똑같은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사족 보행 로봇을 올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 피부과 시술에서 쓰일 수 있는 레이저 토닝 로봇이라고 하는 의료용 로봇 쪽으로도 좀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좀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의료용 로봇 다양한 로봇 분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중장기 성장 매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의료용 로봇이 수술 로봇이 아니라 네.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로봇이 나온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형태일까 참 궁금한데, 예, 협동 로봇의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꼽아주셨는데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아까 휴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세계 재난 로봇 대회에서도 뭐 상을 네. 받기도 하고, 두각을 많이 드러냈었던 그런 로봇이네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협동 로봇에 대해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또 국산화를 통해서 내재화를 하고 있어서 이런 마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탑픽으로 꼽아주신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차선호 줄까요? 아니면 같이 탑픽인가요?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로보티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로보티즈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간단하게 좀 로보티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로보티즈는 국내 1세대 로봇 기업입니다. 거의 로봇계의 구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는 로봇 부품을 좀 잘 만드는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다이내믹 셀이라고 하는 액추에이터 제품이 있고요. 액추에이터란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서 이제 관절을 좀 움직여주는 그런 구동 부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좀 다양한 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화 기계 설비에서도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계속해서 그 쓰임은 넓어지고 쓰임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내믹 셀, 일본으로도 역수출이 되기도 하면서 좀 높은 기술 경쟁력 그리고 상품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는 좀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2021년부터 좀 자율주행 로봇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서비스 로봇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해에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였고 현재 국내 주요 호텔들에 좀 도입이 돼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뭐 버틀러 로봇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물이나 뭐 수건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주는 그런 운반 기능도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기능을 갖춘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뿐만 아니라 이제 식당이라든지 오피스 이런 현장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도 지난해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관련 규제들 때문에 좀 본격적인 상용화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보티즈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서 마곡지구에서 계속해서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런 배송 업무들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노하우를 좀 많이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저희 이제 규제들이 풀린다고 했을 때 좀 국내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매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로봇의 대표 주자로 로보티즈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 가운데 액추에이터라는 로봇 관절에 활용하는 구동 부품이 안정적인 실적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실적은 올해 로보티즈가 적자가 예상이 되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네.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연구원님도 그렇게 예상하세요? 네, 저도 이제 같은 뷰로 보고 있고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율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좀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앞으로 매출이 더욱 커진다면은 더욱더 그 이익은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실 충분히 흑자 전환은 가능하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과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장기적인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연구 개발비들이 좀 늘어나면서 올해까지는 좀 적자를 좀 기록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이후에는 흑자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동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3,945억 원이고요. 지난해 90억 매출에서 올해 한 170억 정도로 2배가량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실적 예상되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시가총액이 2,285억 원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출 규모는 더 큽니다. 하지만 좀 적자가 지속될 수도 있고요. 흑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앞으로 또 다져나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오늘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과 함께 로봇 산업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종목 압축시켜 드려서요. 이 종목 위주로 한번 또 스터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 후반까지 상승 지켜나가고 있는데 탄력은 조금 둔화됐나요? 예, 그래도 약간 둔화된 수준에서 잘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